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또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협상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우리가 탈출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니케이는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어요. 오늘 시장 좀 짚어주시죠. 예, 일본 시장이 좀 급락했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걸렸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뭐 지수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다 빠집니다. 코스피 시장 뭐 상위 종목군들 다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대체적으로 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외국인 쪽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이지만 현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마찬가지로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풋옵션에서 매도가 좀 찍히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수였다가 일단은 지금 제로예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있었나?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나 이랬을 때는 이 금융위기 때는 시스템의 좀 붕괴였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쪽에 있어서 가동을 할 수가 없었죠. 다 폐쇄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그것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더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흐름이죠, 사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게 되면 이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연준을 좀 압박을 했고, 그리고 시장 개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2기 들어서는 시장이 급락이 나왔으면서도 룰루랄라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멘트를 하나 날리죠. 부자 될 기회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계산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부분들보다는 다시 이제 수습을 하고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닥이 나올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는 추후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보다는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과거의 PBR 지수대를 보게 되면 여기가 0.83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23년도 10월 달. 그리고 이 구간대 2024년 12월 달. 여기도 PBR 기준으로 0.83배였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 장중에 0.8배 정도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미국 선물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두들겨 맞은 거,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이 급락이 나오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반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더 빠질까? 지금 보면 23년도에 이 갭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갭을 메꾸려고 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대가 2300을 살짝 하회하는 이런 자리대인데
설마 이 자리대까지 미나? 그런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6포인트, 지금 장중에 306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306포인트 이 갭을 메꿨어요. 선물 기준으로는. 그럼 메꾸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지수는 반등권역으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수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게 되는 2300대 초반이라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는 2.5% 정도가 되겠죠. 그 자리 때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구나. 다만 매수에 대한 기회, 영역으로 보는 건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주식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만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금일과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 수는 2,300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최근에 강했었던 조선, 방산 이쪽들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경험상 이렇게 시장이 한번 확 뒤집혀 버리면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이게 종목 교체를 한다? 이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시장이 낙폭과대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대부분 업종군들이 다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환매가 나오고 그리고 주도 섹터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어떤 쪽이 될지 우리는 그걸 좀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아타거나 뭐 했을 때 주도 섹터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 테마성이죠. 뭐 대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6월 3일 날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인맥주들, 그다음에 정책주들 이런 쪽에 아마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강할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 변동성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나이나 이런 애들 많이 제법 올라갔었죠. 테마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테마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좀 볼 수 있는 쪽,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대북 쪽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들 종목군들과 아직까지는 크게 흐름들이 안 나오죠. 그리고 테마를 보게 되면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들 쪽에 있어서의 뭐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비중은 10% 이내로 좀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주도 섹터를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주도 섹터를 찾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확 뒤집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새 판이 깔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지금은 다들 자포자기 상태일 거예요. 지금 구간에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되밀릴 때가 이제 공포가 생길 거예요. 지금은 이번 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면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한 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위클리 만기일이잖아요. 위클리 만기일인데 오늘 던진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아마 내일하고 모레 반대 매매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방에 찍어 사지 말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방에 다 사는 거,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뭐 특별히 뭐 안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장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금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주들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시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인내를 하고 버티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디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전문가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될 정도로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섹터인지 아닌지 전문가님께 여쭈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인데요. 내일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반도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전문가님 시각은 좀 어떠세요? 우선 뭐 삼성전자는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보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걸 한번 좀 보면 제가 좀 몇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업종별 관세 영향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쪽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발췌한 겁니다. 자료를. 근데 어찌됐든 미국 쪽에 투자 계획은 있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미국의 수출 비중 반도체만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3%에 달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30% 미만이에요. 24년도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좀 더 크죠.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뭐 IT 가전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섹터들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뭘 보냐면 25년도 매출 증가율을 좀 보면 전망치가 높은 미국의 업종과 국내 업종군들을 보게 되면 S&P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쪽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국내 쪽에서는 조선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건강관리 이쪽이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 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선 쪽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제가 반등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50% 이상 매출 증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어떤 반도체 쪽이 매출이 늘어날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그냥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고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 처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고민하거나 그럴 거예요. 지수상으로 보면 참 많이 빠져 있고 저가 매수를 분할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 매수라기엔 좀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월봉 차트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개월 선을 살짝 하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16만 원 요 언저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0개월 선에서 상당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120개월 선 자리대가 54,000원 이하네요. 그 54,000원부터 5만 원? 이 자리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은 누차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소캠 쪽이라든가 CXL 여러 기업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확인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일단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양봉이 나올 때, 첫 양봉이 나올 때나 아니면 5일선을 회복했을 때,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쪽으로 전반적인 진단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HBM 그리고 레거시가 나뉘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우선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가 HBM 쪽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경쟁사 출현 얘기 나오면서 많이 밀렸죠.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종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심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보면 이 아래가 심텍이에요. 이 위에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히려 이 한미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심텍이라는 기업은 그렇게 많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였을 때 심텍은 오히려 밀려 내려왔고 반도체 섹터가 밀릴 때 더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도 이렇게 보면 한미 반도체는 밀리고 있는데 심텍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두 기업 다 저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들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하단 자리대에 밀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오히려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 3월 달에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관세가 시행이 되기 전에 만약에 사재기를 한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4월에 수출입 데이터가 확 급감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재기를 했다면 그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때 그 정도 때까지는 좀 혼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삼성에 좀 관련돼 있는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 쪽도 점검을 좀 해볼까요?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로 불려오면서 주가가 잘 가는 듯 했지만 또 한 번 빠지는 모습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의 영향이겠죠.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하나오션 이야기도 잠시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보유자분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 봐야 될지 조언 좀 해주시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오션은 이거 더 빠질 거예요. 공개 방송할 때 이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더 빠질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더 빠져요. 이거 더 빠질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앞자리 숫자 바뀔 때 바뀌고 나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전 이거 6만 원 깬다고 보고 있거든요. 좋아요. 아유, 하나오션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관세 자유롭지, 미국하고 협업한다고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같은 날에 반등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단기적으로 등락 과정은 계속 거치겠죠. 계속 거치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신규로 들어간다라면 저는 이거 더 빠지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 섹터는 아직은 아니다. 특히나 하나오션 쪽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이 하단 자리대에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거. 얘는 못 올랐잖아요. 윗단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윗단에 있지만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랫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좀 더 낫죠. MRO? MRO 쪽은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애프터마켓. 그죠?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죠. 이 기업이.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쪽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전부 다 이게 빠집니다. STX 엔진도 빠지고 하나 엔진도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현대 중공업도 빠지고 대부분의 업종군들 오늘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오션 조선주는 이제 주도주에서 탈락할 거야.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만 HD 현대일렉 이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전력이라든가 이런 전력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난 이후에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못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쪽에 실리콘2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 좋았지만 이게 계속 변동성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쉬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오션 이게 더 간다?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랫단에 있는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시장이 한번 확 뒤집히면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은 어느 정도 밴드에서 박스, 방산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밴드에선 박스,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도 아직 5개월 선까지 조정도 안 왔습니다. 하나오션. 굳이 여기서 뭐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현대 미포나 현대 중공업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밀려 내려왔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5개월선 밑에 있고요. 그럼 얘는 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조선 쪽 섹터를 만약에 한다라면 하나오션은 좀 더 관망. 대신에 그 밑에 있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나 이런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 사고 싶다. 그럼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차트. 월봉 차트 보면 이격 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선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고민해보자, 관망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시장을 정말 오래 봐오신 만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라면 이 부분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QR 참고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어지는 12시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그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32만 원 선을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수 빠지는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신호인가요? 빠질 만큼은 뭐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건 예상일 뿐이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나온 거 보셨나요? 앵커님은? 아니요, 아직 안 봤습니다. 자, 실적이 나왔죠. 흑자 나왔습니다. 3,700억대.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났을 때 이걸 제외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좀 적자 수준이지만 어찌 됐든 예상치를 보게 되면 6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걸로 1분기 때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해. 그러면 관세 면제해 줄게잖아요. 그죠? 관세 면제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2차 전지 쪽 보면 미국 비중이 30%, 현지 생산이 7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쪽에 2차 전지 공장들 많잖아요. LG가 제일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고요. 삼성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관세에서 조금 여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관세가 어마무시하죠. 테슬라의 ESS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관세를 때려서 맞게 되면 국내 셀 쪽은 좀 더 경쟁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섹터가 많이 빠졌습니다. 대형주 뭐 할 거 구분할 거 없이 다 밀려 내려왔어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 이 코스닥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전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그 2차 전지 쪽 섹터가 오랜 시간 정말 힘들었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이 고점을 치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으로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희망 고문이 많은 상황에서 특이한 부분들을 보면 2차 전지가 최근에 시장을 좀 방어해주네?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이네? 라는 게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면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약바이오도 지금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도 관세 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 2차 전지 쪽이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려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2차 전지는 지금 버티셔야 돼요. 지금 버티시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움직임 나올 거다, 버티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기억해 가야겠고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관세 영향권 속에서 또 충격받고 있는 쪽 있잖아요. 자동차 쪽 여쭤볼게요. 현대차랑 기아 모두 52주 신저가 흐름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보유자분들 좀 애타실 텐데 분석 좀 더 해주세요.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자동차 관세, 미국에서 생산하고 하는 부분은 관세는 없지만 현대차, 현대기아도 관세가 부과가 되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 발빠르게 했던 건 가격 인상은 없고 6월 달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기사에 전해졌죠. 근데 아마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재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결국은 현대차 쪽 같은 경우도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구간이긴 한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 120개월 선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요 자리 때는. 기아 또한 마찬가지. 기아는 오히려 좀 더 탄탄한 그런 모습들인데 뭐 요 60개월 선 자리 때부터 한 77,000원 자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대와 기아가 지금 보게 되면 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그렇게 오늘 기아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아요. 전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관세에 영향을 받거나 하게 되면 아마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이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냉정하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실적의 피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24년, 25년 주춤하고 26년도에 다시 늘어나는 그런 전망인데 지금 구간에서 현대차는 조금 탄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현대차도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상속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 연납하죠. 5년납을 해서.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출돼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탄력도 면에서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속에 대한 세금 자체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이 시장에 좀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오히려 저는 현대기아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다른 쪽을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매도 아닙니다. 매도 아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22만 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 같은 경우도 다시 10만 원 위로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지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좀 과도하게 시장이 빠지는 관계로 다 과도하게 빠지는 부분들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함께 살펴주셨는데요. 보유자분들께는 홀딩 의견을 주셨지만 또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쪽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모습이었죠. 최대 4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님, 하지만 또 제약바이오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 선 지켜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본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지금 관세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관세 제외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쪽도 일단 그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관세에 대한 영향권에 좀 들어왔다, 관세할 거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가 미국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25% 이내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 구간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보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이쪽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미국향 매출이 약 25%예요. 유럽향 같은 경우가 65%거든요. 오히려 유럽이 더 커요.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고민을 하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3% 정도, 약 34%가 조금 안 돼요. 미국향 매출이. 그러면 삼성이나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미국에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아마도 일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를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면 당연히 저가 매수를 할 필요성은 있겠죠. 여기에다가 향후에 이제 뭐가 되겠죠? 뭐가 이제 있죠?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에 있어서의 얘기가 지금 한 개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접촉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 되게 많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 쪽의 매출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100만 원짜리대가 지지가 되면 참 좋겠죠. 오늘도 지금 100만 원을 지지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100만 원 자리대가 전고점 자리대죠. 여기 이 박스의 상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 구간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불확실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보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ABL 바이오 뭐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관세에 대한 영향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이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저점을 예측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저는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길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감안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하면서 매수해 가야 하는 것의 필요성 다시 한번 또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 이제 무풍지대 대표 주자였던 엔터 쪽 이야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한령 해제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SM이나 하이브, YG 쪽 주목하라는 의견도 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이브는 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관세 피난처로 종목 하나 엔터에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자유롭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올해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보게 되면 사실 엔터 쪽도 좀 제법 올라왔어요.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고 SM 같은 경우도 다 올라온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여기에서 뭐 관세 회피한다라 해서 이걸 지금 따라간다?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한한령 해제 된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간 가수들이나 아티스트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적이 다른 아티스트들은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한국 국적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해제 좋아요. 얘네들이 한한령 해제가 안 됐을 때도 국내 컨텐츠 안 팠나요? 다 불법으로 다 봤습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실적에 얼마만큼의 확 서프라이즈하게 나올까? 이거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YG엔터 지금 아티스트들 지금 투어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하나요? 아니죠. 동남아나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쪽에 전 세계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은 플러스 알파 덤이에요, 덤. 요만큼의 덤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게 엔터 쪽에 있어서 이게 기회가 될 거야.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61선 정도 YG엔터 기준으로 한 61선 정도 내려온다면 요 갭이 하나 또 있네요. 보니까 요 53,000원. 요 61선 부근부터 요 갭을 메워주는 자리대, 뭐 요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 좀 복원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요 22만 원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BTS 이제 속속 복귀하고 있고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는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급락장을 맞이하면서 주요 섹터들 점검하는 시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카지노 쪽 잠시 점검하면서 가겠습니다. 최근에 카지노 쪽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또 지수와 함께 밀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비수기에도 이 카지노 방문객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롯데 관광개발을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 여행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머지않아서 탄력 받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오히려 이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실제로 이 관광객, 국내 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옛날처럼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카지노에서 돈을 펑펑 쓰고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저것 소비를 할 건데 옛날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어찌됐든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반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있어 무비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올라 있고 실적은 회복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뭐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실적 뭐 시세를 크게 노리고 뭐 50% 100% 이걸 노리고 들어갈 만한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제법 많이 빠졌어요. 제법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관해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오히려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면세점 사업하고 있고 호텔 쪽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호텔 신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보면 좋지 않나. 시장을 방어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세가 크게 나거나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함께 점검해 볼까요? 오늘 제로투세븐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5% 넘는 급등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화장품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무비자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점도 짚어주신 바가 있었죠. 화장품 업종도 함께 기대감 받아가는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화장품 쪽으로는 혹시 어떨까요? 글쎄요. 제로투세븐은 화장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마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우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해주는 거고 꿈비나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정책 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맥주들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코나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 추경 여기에 대한 흐름들인 것 같고요. 유라테크나 대주산업이나 이런 거는 행정 이전에 대한 테마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올라가는 거는 제 판단은 ABL 바이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정책 쪽입니다. 정책이나 인맥이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각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의 후보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분의 정책, 당의 정책 그 부분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쭉 나열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고정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양쪽 모두 다 나오는 부분들은 출산이나 고령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 할 것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출산율에 있어서의 문제되는 부분들, 거기다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 세 개는 무조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제가 테마주를 한다면 전 인맥주를 안 할 것 같아요. 인맥주를 안 하는 대신에 정책주들은 할 것 같습니다. 정책주들 할 것 같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몇몇 개의 테마는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요한 건 테마의 끝은 어디다라는 부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테마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 공개 방송하니까 그쪽에 좀 오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분석 듣다 보면 정말 날카롭다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이렇게 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들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그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12시에는요,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날카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